두 번째,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 쓰이는 특이점 중에 관절의 변형과 압통이 있어요. 앞 시간에서도 말을 했지만 문제가 있는 치료 자리로 선택할 이유가 있는 대응 자리는 가서 만져보면 관절이 틀어져 있어요. 만져보면 사정없이 아파요.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관절의 변형과 압통이라 그런 거예요. 왼쪽 뒷목이 아팠을 때도 오른쪽 가운데 발가락 가운데 관절의 변형과 압통을 근거로 제가 테이핑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제 도우미 선생님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어떤 분이 다리를 절고 있대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무릎이 불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눈을 못 보니까 그분이 왼쪽 다리를 저는지 오른쪽 다리를 저는지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선생님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. 그리고 그분의 양쪽 손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을 만져봤어요.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무릎자리니까. 그랬더니 그분의 왼손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이 좀 변형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꾹 누르니까 많이 아파해요. 그래서 선생님 혹시 왼쪽 무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왼손 새끼손가락 가운데 관절을 테이핑해 주세요. 그러면 좋아질 거예요. 그렇게 말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 대응 자리 중에 어느 자리를 치료 자리로 쓸 것인지를 확인할 때 관절이면 관절의 변형과 압통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. 세 번째, 지금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 쓰여질 만한 특이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절의 변형이니까 관절의 변형과 관계된 얘기를 또 해볼게요. 이 관절이 굵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거나 변형되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있다. 손가락 관절염이 있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. 그런데 우리는 대응 이론을 근거로 하는 대응요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의 손을 봤더니 어느 한 손가락에 관절이 유난히 틀어져 있거나 굵어져 있거나 변형되어 있다. 그런데 눌러봤더니 아프진 않다. 또는 눌러봤더니 아플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의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나 보다.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 관절과 대응하는 원병소와 관계된 질문을 해야 돼요. 예를 들면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 관절이 틀어져 있어요. 눌러봤더니 별로 아프진 않아요.
그러면 옛날 어느 시기에 발목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. 이게 10년 전에 생긴 발목에 문제이든 20년 전에 생긴 발목에 문제이든 그 흔적이 대응하는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 손가락 관절을 만져봤더니 변형은 되어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과거 어느 시기에 그 관절과 연관된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눌렀더니 아프기까지 해요. 그러면 현재에도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한 번은 어느 한의사와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오른손 새끼손가락 끝 관절이 기형이래요. 그래서 제가 원장님 혹시 오른쪽 발목 괜찮으세요?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오른쪽 발목이 안 좋대요. 50 중반을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발목이 심각하게 아프진 않지만 오랫동안 불편한 느낌으로 살아온 오른쪽 발목의 문제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끝 관절에 쓰여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은 선천적으로 새끼손가락 끝 관절에 문제가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봐도 오른쪽 발목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손을 만져볼 때마다 손에 있는 관절이면 관절 또는 티눈이면 티눈, 사마귀, 굳은 살, 흉터 하나를 봐도 그냥 스쳐가듯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.